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죠. FOMC 이번 거는 의견을 좀 남겨드렸어요. 제가 그 전날 FOMC 결과 나오기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일단은 금리 상단이 중요하다. 현재 지금 미국의 금리 커런트 타겟 레이시 525에서 55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그거예요. 그냥 나누기 100이에요. 이거는 5.25에서 5.5 5.50이라는 얘기예요. 이겁니다. 지금 이게 미국의 기준금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헷갈리죠.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하나인데 왜 쟤는 기준금리가 두 개예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방준비은행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레인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위가 5.25 봐야 돼요? 5.5 봐야 돼요? 위에 거 봐야 됩니다. 자, 요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5%대가 진짜 중요하다 그랬어요. 5%대가. 왜냐면은 어쨌든 저는 제가 봤을 때 25bp, 25bp는 또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랑 똑같은 거는 0.25% 포인트예요. 이겁니다. 이게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25bp랑 0.25% 포인트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조금 뭐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실 건데 저는 항상 이제 좀 초보자분들 제 방송을 오늘 처음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위주로 항상 방송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하해도 한 번에 할 때 25bp 이상씩 금리 인하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금리를 올릴 때는 50bp, 75bp씩 한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때려잡기 위해서 50bp, 75bp씩 금리를 세게 때려 올린 건데 인하는 지금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부양책을 쓰는 거고 시장에 돈을 좀 푸는 느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을 좀 풀어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 상황이 정말 말 너무 안 좋아. 진짜 너무너무 안 좋아. 그러면은 막 50bp, 75bp 내리겠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한 번 할 때마다 25bp 이상씩 0.25%포인트 이상 낮추는 일은 올해는 죽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랬다 봤을 때 제가 5%라는 걸 왜 포인트를 줬냐? 5%가 어쨌든 찍혀 있으면 안 된다. 무조건 1단위는 4로 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 이번에 저는 두 번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이 지금 바라는 거는 원래 올해 초만 하더라도 7번을 바랬어요. 예를 들어서 그 두 번만 내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75에서 5가 되겠죠? 그러니까 5자가 찍혀 있으면 시장은 좀 실망해서 매물을 던질 거예요. 그게 아마 4월 달까지 조정의 빌미가 됐을 텐데 다행히 연준은 세 번 한다고 했었던 기존의 그 의견을 이어가지고 세 번 낮추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 낮추면 얼마입니까? 4.5에서 4.75죠. 세 번 낮추면 앞에 뒤에서 0.75씩 내리면 되잖아요. 4.5에서 4.75까지 이제 되겠다. 자, 요렇게 일단은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 지들이 생각한 거랑 시장이 원하는 거랑 좀 균형점을 찾아서 맞춰 놓은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2회라고 생각을 해요. 4.75, 4.5.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최근에 연준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당장 보이는 경제 지표. 그러니까 지금 뭔가 와 이번에 CPI 잘못 찍히면 진짜 큰일 난다. 이번에 CPI 못 나오면 진짜 작살 난다. 이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막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아니면 뭐 어떤 경제 지표. 와 이번에 이 경제 지표가 만일 진짜 와 이거 진짜 잘못 나오면 큰일 난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던져놔요. 일단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러면 이제 시장이 안도하죠. 거기서 안도하죠? 안도가 나서 그 이후에 뭐가 있냐면은 그 발표된 경제 지표가 아무도 모르게 뭐 저같이 좀 이렇게 계속 쳐다보는 사람은 알죠? 시장의 관심은 이미 그 지표에서 떨어졌어. 예를 들어서 1월 CPI 했을 때 일단 정도는 안도가 되는 수치가 나와. 그러면은 다행이다라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관심 끄지. 우리는 2월 CPI로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1월 CPI가 조용히 조정됩니다. 살짝 올라가요. 이런 식이에요. 웬만한 경제 지표들이 지금은 좀 낮게 나왔다가 조금 한두 달 시간 지나고 나서 조정이 돼요, 다. 근데 만약 조정된 수치가 그때 당시에 발표가 됐다고 하면은 시장은 또 놀래겠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달래가면서 지금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조정되고 발표되고 조정되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제일 원하는 그 정도 수치의 밸런스를 맞춰서는 3회 정도 기존의 의견을 이어가고 왜냐면 3회 한다는 것도 지금 별로 안 좋아해요 시장은. 왜냐면 올해 초에 7번을 한다라고 기대를 했던 개들이기 때문에 3회 한다라고 하면은 안 좋아합니다. 근데 2회 한다고 해보세요. 기절한다니까. 2회 하면 기절한다니까. 올해 7회, 5회, 6회 막 증권사들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전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 얘기한 거예요. 니들의 바램을 얘기하지 마.
니들의 바램을 얘기하지 말고 투자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면 진짜 의견을 얘기하지 왜 바램을 얘기하냐. 증권사들 니들 바램, 니들은 떨궈주면 좋긴 좋겠지. 예, 부양책 쓰면 좋지, 시장 올라가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연준이 내심 고민을 할 거예요. 굳이, 저는 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연준이 말한 대로는 3회 금리 인하로 4.5에서 4.75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라고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나마 좀 아하 이러고 넘어간 건데, 이번에 점도표 요약 이건 다 보셨죠. 장기금리와 25년, 26년 금리가 좀 상향 조정된 거, 이거는 상향 조정이 된 거는 이거로 인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번 연준 위원들이 더 낮은 곳에 찍었다가 좀 올린 분들이 저것 때문에 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미 다 알고 있는 자료들이고. 자, 그럼 이번에 파월 의장 얘기한 거 좀 보겠습니다. 첫 금리 인하 시점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금리가 예전처럼 낮게 돌아가진 않을 건데 그건 그때가 특이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금리를 때려 낮춰가지고 어쨌든 시장을 살려야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분위기죠. 지난 1월과 2월 CPI는 계절적 요인이었다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평가하지 않는다. 이건 제가 환경 글로벌 마켓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원래는 1월 달이 CPI가 튑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업들이, 물건 파는 기업들이 그 가격을 1월 달부터 연말에서 1월 달 사이에 조정을 많이 해요. 새해니까 조정을 많이 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게 반영이 되면은 올라가겠죠, 물가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항상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렇다 하고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해도 어쨌든 단기적으로 튀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3월 CPI도 확인해봐야 된다. 항상 파월 의장 하는 것처럼 확인해보겠다 라고 던졌죠. 노동시장 쪽에는 문제될 요인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다? 노동시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때부터 연준이 강하게 금리 인하를 할 텐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노동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얘기했어요. 그리고 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아졌다. 이것도 포인트인 게, 잘 아시겠지만 원래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했을 때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임금 상승률이 같이 올라가면서, 임금이 올라가면 임금은 고정비의 증가하기 때문에 고정비가 증가하면은 기업이 당연히 매달 나가는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기업이 순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 기업의 실적이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걱정들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별의 별 걱정을 다 한다. 임금 상승률보다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진짜 정말 동네 개가진 말도 안 소리 하지도 말라고 제가 되게 세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제가 그 얘기했을 때 여론은 좋지 않았습니다. 다 저를 욕을 했죠. 하지만 누가 많이 하는 거야, 지금 까놓고 보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임금 상승률과 인플레이션 신경을 되게 많이 썼는데 직접적인 연관성이 이제는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예요. 별로 이제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봐서 사실 저는 이번에 FOMC에서 제일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게 진짜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질문에서 기자 질문이 있었는데 5월달에 테이퍼링 할 거냐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그때 이제 막 차 타고 뒤에서 이동하면서 있어가지고 좀 이게 좀 헛소리 한거 있어요. 근데 제가 밑에 수정해드렸죠. 테이퍼링이 아니고 양적 긴축 종료, QT를 종료 발표를 언제 할 거냐. 그래서 5월달에 QT 종료 발표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은 곧 해야 된다는 것은 빠르게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해진 시점이 아직 없는데 당신이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네가 좀 잘 아는 것 같은데 라고 던졌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5월달쯤 돼가지고 대놓고 그냥 이 QT를, 양적 긴축을 이제 중단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게. 5월 근처? 오케이 5월 근처 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딱 들고 그 밑에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이걸 좀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작년 12월 달 점도표고요. 이게 요번에 나온 3월 올해 첫 점도표죠. 잘 보세요. 이번에 5.25에서 5.5로 찍은 사람은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4.75에서 5.0을 찍은 사람도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보는 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금리 인하 2번 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는 7월과 12월 2번 한다고 저는 의견을 냈잖아요. 근데 저랑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여기다 하나 써드릴게요. 이거는 김선영 의견. 내가 이거 환경 글로벌 마켓에서 얘기 안 했다. 이 얘기 해야 되는데. 자, 김선영 의견. 저는 올해 기준으로 4.75에서 5.0이 된다 생각하는데, 보면은 지금 모든 포인트 중에 사실은 4.5에서 4.75가 제일 많긴 하지만 요거만 빼놓고 보면 제일 많은 게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예. 반간이 아니지만 최소 3분의 1이 넘는 분들이 올해 4.75에서 5.0이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이게 포인트라 봐요. 저랑 의견이 비슷한 분들이 5분 있는데, 자 보세요. 아 이게 누굴까 이거? 이게 누굴까? 나 이거 진짜 궁금해. 누구지?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한 명. 아 진짜 궁금한데 누굴까요? 예전에는 원래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 찍은 사람들이 한 명씩 있었는데 요번에는 좀 놀랬습니다 이거는. 5.25에서 5.5인데 1.5 150bp를 떨궈야 된다. FOMC 멤버로 데리고 있어도 돼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뭔가 의미가 있긴 있겠어요? 뭔가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자 아무튼 자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 분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느낌이 그냥 요 분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고 이게 여기 있었던 분이 한 명이 이거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여기 있었던 한 명이 이게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의견이 여기서 올라갔거나 하여튼 여기서 많이 바뀌었겠죠? 여기서 이렇게 세 명이 줄어들었으니까 요 세 명이 그대로 한 칸 올라간 느낌? 딱 요래요 지금. 딱 요런 느낌?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본 게 어쨌든 그럼 연준은 지금 3번을 할 거다라는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 2번이에요. 저는 2번이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2번을 하느냐 3번을 하느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앞으로 3월 FOMC 끝났잖아요. 앞으로 FOMC가 남은 게 6번밖에 없거든요. 그럼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3번 시나리오 그리고 제가 생각한 2번 시나리오. 자 우선은 이번 연준이 발표한 시나리오인데 이거 생각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한번 보자고요. 요 앞에만 한번 좀 집중을 해주세요. 참고로 점도표가 발표되는 거는 6월과 9월과 12월입니다. 점도표는 3, 6, 9, 12월 발표돼요. 각 분기의 마지막 달에 항상 점도표는 발표가 된다. 그거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아까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파월 의장이 5월 달에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 중단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뉘앙스 던졌죠. 네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때 아니면 요때 4월 FOMC 아니면 6월 FOMC 둘 중에 하나에 분명히 QT는 합니다. 양적 긴축 중단해요. 근데 저는 5월 달에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봤잖아요. 이게 4월 FOMC라고 말은 하긴 해요. 근데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월 FOMC라고 하기도 그렇고 5월 FOMC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하긴 한데 원래 중간 달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FOMC가 없는 달이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참고를 했을 때 이거를 요때쯤에 첫 금리 인하 발표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낮아요. 지금 패드워치를 보더라도 5월 1일 금리 동결 가능성이 크죠?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 단 QT 중단 발표 가능성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보시면 이게 5월가예요. 지금 보면 이제 이게 타겟 레이시 525, 550이죠? 지금 동결 가능성이 87.7%가 나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동결돼요. 5월달은 동결되고 지금 시장은 6월달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6월달에 66%가 몰려 있는데 보시면 동결 24%예요. 많이 안 빠져요. 옛날만큼.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땐 양적 긴축은 인하할 것 같아요. QT는 무조건 이때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QT를 이달에 한다. 양적 긴축 중단한다라고 봤을 때 이게 뭐냐면은 지금도 돈을 붓고 있습니다. 시장에 돈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테이퍼링이란 게 뭐냐면은 원래는 매달 100만 원씩 용돈 주다가 90만 원씩 주다가 80만 원으로 줄이고 70만 원 줄이고 60만 원 줄이고 50만 원 줄이고 40만 원 줄이고 시장에 돈을 주는 거를 계속 줄여가는 거예요. 테이퍼링이 아마 제 방송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요렇게 하는 거거든요.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스포츠 스타들한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전날까지 죽어라고 운동한 사람은 없잖아요. 오히려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 경기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운동의 강도를 점점 늦춰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나는데 그거를 벤 버냉키 전전 연준 의장이 시장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시장에 이제 양적 완화 돈 푸는 거를 점점 줄인다라는 의미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거를 줄인다는 거는 이제 시장에 돈 안 준다는 거예요. 돈 딱 끊겠다 그 얘기예요. QT 딱 중단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5월달에 발표가 날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시장에 돈은 들어가지 않아요. 안 들어갑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안 주고 바로 금리 인하를 때려버리면 그만큼 시장이 뭔가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시장이 안 좋지 않잖아요. 괜찮잖아요. 지금 연준의 어떤 특성은 뭐냐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파월 의장은 절대로 단언하지 않아요. 의견 얘기해놓고 항상 뒤끝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이, 그래도 우린 모든 거를 생각하고 있고 정해진 건 없고 데이터 보고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 얘기는 큐티를 발표하고 나서 과거의 큐티의 중단 시기 때처럼 연준은 보통 한 3개월 시장 분위기를 봐요. 3개월 정도. 툭 던져놓고 시장의 분위기를 슬쩍 봅니다. 자, 우리 큐티 중단했고 시장에 돈 중단시켰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좀 지켜보고 있다가 좀 애매해지면 그때 금리 인하를 딱 때려버리거든요. 한 3개월 봐요. 그러면은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는 그 누군가 만일 5월 달에 QT 발표가 나오면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지금 경제 상황을 봤을 때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첫 금리 인하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해야 돼요. 못해야 정상이에요. 왜냐면은 아니 이게 5월 1일 날 발표가 나오는데 5월 1일이고 6월 12일 날에 한 달에 한 달. 한 달 동안 시장 분위기를 보고 그거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바로 금리 인하를 한다고? 에이. 만약 경제 상황이 꼬꾸라지고 안 좋으면 할 거예요. 안 좋으면. 뭔가 안 좋은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분위기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할 텐데 연준은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한두 달 이상은 봐요. 근데 6월 달은 제가 봤을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저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7월 달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좀 더 제가 더 확실해진 게 뭐냐면 5월 1일인데 사실 5월 초잖아요. 그럼 5월 달 볼 수 있죠. 6월 달 볼 수 있죠. 그리고 7월 30일이에요. FOMC가. 그럼 사실 7월도 말이잖아요. 그럼 5월 풀로 다 볼 수 있지. 6월 풀로 다 볼 수 있지. 7월도 거의 풀로 다 볼 수 있지. 저는 그래서 연준의 지금까지 이 조심스러운 모든 행태를 봤을 때 7월 금리 인하가 제일 가능성이 있겠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지 않아요? 사실? 그지 않을까요? 만일 7월이 안 된다면 9월? 근데 또 9월이 문제가 뭐냐면은 9월도 이제 이게 점도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좀 만만한 달이긴 해요. 근데 9월 17일, 18일이잖아요. 대선이 11월 6일이에요. 그럼 9월 18일이면은 이때면 진짜 완전히 분위기 막 확 올라갔을 때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다시 지금 대결하는 게 확정됐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습니까? 금리 인하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금리 인하 절대 안 된다, 금리 인하 왜 하냐? 금리 인하를 정말 경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그런 상황에서 9월 달에 한다고? 저때쯤 돼가지고 만일 트럼프가 승리할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되게 많으면 죽어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도 무리 안 할 겁니다,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저때. 그래서 저는 너무 대선이 가깝기 때문에 저때 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근데 잠깐 여러분들 그러면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대표님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금리 인하 안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 주실 수 있겠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지난 대선을 못 보셔서 그렇습니다. 지지난 대선을 못 보셔서 그렇습니다. 지지난 대선 프라이머리 때 경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힐러리랑 트럼프랑 겁나 싸웠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트럼프가 똑같은 얘기했어요. 금리 인하 하면 안 된다라고 죽으라고 얘기했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트럼프는 아 금리 인하 안 된다 안 된다 엄청나게 얘기했길래 저는 저 사람이 왜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 그러지? 저 사람이 아닌데 오히려 금리 인하를 되게 저 사람은 되게 반길 사람인데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정말 웃긴 게 지 딱 대통령 되고 나니까 바로 금리 인하 때려버려. 그러니까 트럼프는 모든 이 시장이 움직여지고 뭔가 좀 좋을 만한 그런 이 모든 거를 지가 다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좀 연예인병 있잖아요. 저 사람 WWE 레슬링 거 나갔던 것도 아시죠? 빈스 맥만이랑 친해가지고. 좀 스타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를 죽어나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다가 본인이 대통령 되면요. 바로 금리 인하 할걸? 그 11월 6일과 7일이 대선 끝나고 그 다음 날인데 이건 못하죠. 왜냐면은 아직 대통령이 확정도 되지 않았어요. 왜? 5일 바로 전날인데 5일날 미대선 끝났다라고 해서 물론 하루만 지나면 대충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6일 7일은 못하죠. 11월은 못합니다 절대로.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준이 지금 3회 정도로 할 거라 보지만 저는 여전히 2회 한다라고 제가 생각한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두 번 할 것 같아요. 7월과 12월. 6월 달에 하는 건 진짜 쥐어짜서 하는 건데 저는 막 예를 들어서 진짜 세 번 한다 해서 6월 하고 6월에 하면은 저는 7월에 안 할 거라 봐요. 6월, 9월, 12월인데 이거는 나중에 이거는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아직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원하는 대로 안 잡혔어요. 근데 지금 6월이면 3개월 이제 3월 다 지났는데 4, 5 두 달 남은 건데 두 달 동안에 정말 드라마틱한 어떤 인플레이션이 더 떨어지지 않는 이상 전 6월 달에 못 한다 봐요, 저는. 하면 안 되지. 이 상황에서는
저는 레리 서머스가 얘기했지만, 전 재무장관이죠. 그분이 얘기했지만 이거 되게 나쁜 버릇이에요. 저는 안 된다 봐요. 하면 안 된다 봐요. 사실 6월 달에는. 그래서 저는 7월과 12월, 예, 이때가 딱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당연히 틀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작년부터도 그랬지만 올해 3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지금도 계속 뭐 올 하반기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주장을 조금 이제 뒷받침하는 그런 의견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네, 뭐 요거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